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라이즈 오브 더 비스트 보이저급 치토입니다. 네, 드디어 춘식이 치토를 리뷰하게 됐습니다. 치토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레어레이저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소개하게 된 동물형 트랜스포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토도 원작인 비스트 워즈 때부터 등장했던 원년 멤버고 맥시멀이라는 세력의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원작인 비스트 워즈의 경우는 사실 범블비랑도 비슷한 포지션이긴 해서 또 되게 비중 있는 그런 캐릭터고, 재작년에 했던 워포 사이버트론 킹덤에서도 등장했던 아주 묵직한 캐릭터인데요. 어떻게 보면 에어레이저보다 더 비중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치토 같은 경우도 예고편에서 잠깐 등장을 하는데 우선 비스트 모드가 또 정확하게 한번 등장하고, 로봇 모드 같은 경우는 아주 짧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도 에어레이저보다는 좀 많이 등장해서 나름 이렇게 좀 형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이 라이즈 오브 더 비스트 버전의 치토가 또 색다른 부분은 기존의 치토는 좀 다 디럭스급 포지션이었어요. 비스트 워즈 버전도 그렇고 저번에 나왔던 킹덤 시리즈에서도 좀 다 디럭스급으로 나왔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보이저급으로 나오게 된 치토입니다. 그래서 우리 춘식이가 좀 많이 커진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좀 약간 고양이 느낌이 나는 춘식이었다면 이번에 영화에서는 좀 맹수의 느낌이 있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이렇게 98번 제품이고요. 에어레이저 바로 다음에 품번을 가지고 있죠. 또 여기 정면에는 비스트 모드죠. 이 표범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등장을 시켰는데, 확실히 비스트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로봇 모드보다는 비스트 모드에 좀 메인을 맞춰놨습니다. 옆에도 지 아니라 비스트 모드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뒷면에는 뭐 되게 원시 부족의 전사처럼 창을 들고 있는 치토의 로봇 모드, 비스트 모드가 있는데, 저번에 봤던 킹덤 버전의 치토랑도 아주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동물이지만 좀 로봇 느낌이 확실히 나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 치토의 패키지 배경 같은 경우는 에어레이저랑 똑같이 여기 계곡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맥시멀 캐릭터들은 다 거기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패키지는 아무튼 그런 구성이고요. 이 치토의 구성을 보면은 소체 하나랑 무기 2개가 들어있는데 거의 뭐 1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합쳐지는 창이기도 하고 분리가 되는 이런 창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여튼 무기 2개랑 소체가 있습니다. 소체를 먼저 한번 둘러보면은 이것도 색감이 또 많이 달라진 게, 기존의 치토는 좀 노란색 표범이라서 되게 유아틱한 느낌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노란색보다는 갈색, 황토색 계열이라서 좀 더 무게감을 준 느낌이 있죠. 얼굴도 진짜 춘식이처럼 원작의 얼굴과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확실히 귀여운 맛이 좀 많이 떨어졌고 좀 강력한 전사의 느낌이 많이 나는데, 나이든 고양이였다 할까? 근데 원작이랑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좀 사뭇 생소하긴 하지만 뭔가 중후한 치타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얼굴의 디테일은 아주 잘 나왔고요. 로봇 모드의 얼굴 같은 경우는 패키지에도 살짝 나오긴 했지만 이게 영화 속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요거랑 비슷하긴 하겠지만 아직은 제대로 등장하진 않아서 확실하게 좀 보긴 힘들고, 프로포션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딱 봤을 때 이게 보이저급 가격을 주고 사긴 조금은 뭔가 좀 허전한데 싶을 정도로 프로포션이 좀 단촐한데, 어깨 가동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냥 보통 꺾으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싶었는데 여기 건담처럼 여기 어깨 파츠는 그대로 있고 안에서 팔관절이 움직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들어보면 이렇게 팔관절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이게 어깨 파츠를 제외하고 이렇게 팔을 따로 움직이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들 때는 이렇게 문제가 없고, 뒤로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는 건 문제 없지만 옆으로 들 때는 여기가 좀 간섭이 일어나서 약간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구조긴 한데 가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손질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어깨 가동은 조금 신기하면서도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앞부분에도 보면은 뒷부분도 그렇지만 앞부분에 메탈릭한 도색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이게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원래 보통 스튜디오 시리즈들은 몰드가 좋은 반면에 도색이 많이 안 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번에 치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메탈릭한 느낌을 많이 내줘서 확실히 기본 톤에도 달라짐이 있었지만 이런 것 때문에도 더 묵직한 그런 무게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팔관절은 여기도 이렇게 치타의 무늬를 딱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회전축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고, 팔꿈치는 이렇게 딱 1단 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 정도로 꺾입니다. 그리고 여기 겉에도 보면은 에어레이저 때처럼 이렇게 동물 특유의 그런 털, 가죽 표현을 아주 잘 표현했는데요. 여기 앞부분에는
또 특이한 게 치토의 발톱, 비스트 모드 때 발톱이 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손에 너클처럼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레오 프라임처럼 뭔가 너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고요. 물론 이렇게 색감으로 봤을 때는 괜히 그냥 거슬리는 부분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아주 잘 표현됐고 몸통에도 이렇게 갑바의 이런 불량감과 몰드가 아주 자잘자잘하게 들어가서 입체감도 좋고 갖은 몰드도 표현됐지만 여기 몰드 사이사이에도 뭔가 이런 무늬, 특유의 무늬를 표현해서 이것도 꽤 리얼함이 있고요. 이게 도색 미스면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좀 스크래치가 난 것처럼 표현이 된 게 리얼함을 살려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짐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꼬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가리개도 이렇게 올라가서 다리 가동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 가동을 이렇게 보면은 허리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어 올리면은 허리가 걸리는 부분도 없고 고관절을 움직일 때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런 허리 처리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뒀으면 진짜 좀 너무 단촐한 구성이라서 실망할 뻔했는데 그래도 나름 이런 디테일한 관절을 좀 살려줘서 다른 관절들을 좀 살릴 수 있게 해놓은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어서 하체를 계속 보면은 하체도 고관절이 되게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고관절이 핀 관절이 이긴 한데 그래도 좀 나름 굵은 핀관절이라서 좀 묵직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만약에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에 있어서는 가벼움이 없고요. 딱 묵직하게 잘 가동되고 허벅지도 나름 불륜감 있게 잘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몸통과 더불어서 치타의 이런 무늬를 잘 표현돼놨고요. 무릎 같은 경우도 1단 관절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나름 다리가 길어서 크게 가동에는 아쉬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무릎 관절이 회전축이라서 이렇게 허벅지 밑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연하게 아주 잘 움직이고요. 무릎 보호대도 표현됐고 뭔가 좀 딱딱하고 밋밋하긴 한데 그래도 뭐 정강이 부분도 잘 표현됐고 뒷부분을 봤을 때도 골다공증 없이 아주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뒷다리가 되기 때문에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덮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덮어줘서 뒷부분에 좀 휑한 느낌을 없애주기 때문에 이런 게 아주 조화롭게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발 부분은 이렇게 로봇 모드일 때는 이쪽 발을 쓰고 비스트 모드일 때는 여기 뒤꿈치, 발톱 부분을 쓰는 것 같은데 에어레이저 때처럼 로봇 모드, 비스트 모드 때 앞뒷면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프로포션을 봤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걸 느낄 수 있고요. 뭔가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뻣뻣하고 밍밍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움직여보면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디럭스급 치토에서도 볼 수 없었던 뭔가 좀 역동적인 부분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이렇게 좀 끼워주면 되는데 양손에 끼우는 식이에요. 그래서 손이 저는 처음에 약간 벌어져 있길래 넣는 줄 알았는데 그냥 끼우는 식이에요. 이렇게 양손에 그냥 무기는 꽂아주면 되고 이렇게 꽂아서 포징을 쫙쫙 해주면 되고 이 창 같은 경우는 합칠 수가 있습니다. 폴른 창이랑 똑같은데 여기 밑부분에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딱 끼워주면 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창도 되지만 이렇게 장창으로 쓰면서 좀 더 원시 부족의 전사 느낌을 낼 수가 있죠. 이 같은 경우도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팔뚝을 안 돌려도 손목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창을 파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어깨 가동, 그 다음에 허리 가동, 다리 가동을 포함해서 움직여주면 창을 쥐어줬을 때 역동적인 자세를 많이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동 포인트도 있지만 이런 아까 봤던 디테일한 몰드, 그 다음에 도색 같은 걸 통해서 더 그런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서 이 제품의 매력을 더 크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서 나왔던 에어레이저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보이저급이기 때문에 덩치가 더 크긴 한데 에어레이저가 디럭스급 치고도 조금 덩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도 기존에 있던 다른 로봇들보다 맥시멀하고 같이 두니까 좀 자연스러운데요. 확실히 색감도 좀 비슷해서 전체적으로 맥시멀 캐릭터들이 다 이런 색깔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맥시멀 캐릭터들이 다 나왔을 때 같이 두면은 색감 조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서 나왔던 배틀트랩이랑 비교를 해보면 혹시 덩치가 진짜 크죠. 아무튼 배틀트랩하고도 거의 뭐 비등비등한 정도로 덩치가 생기고요. 확실히 이렇게 차량, 이런 트랜스포머 하면 우리가 이렇게 차량이나 비행기로 변형하는 이런 디자인에 익숙해서 어떻게 보면 동물 디자인이 좀 허전하고 느껴지거나 밋밋할 수 있는데 이런 기계적인 몰드나 도색을 통해서 로봇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같이 두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크게 뭐 이질감이 든다거나 어색함이 있다거나 뭐 불편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래 치토는 대부분 디럭스급의 포지션에 있는 캐릭터인데 이렇게 보이저급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선 이 덩치감에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되게 받아들이긴 좀 어색한데 그래도 뭐 여러모로 되게 특이해요. 지금 보고 있는데
확실히 많이 달라져서 이번에 실사화가 되면서 또 한번 매력이 좀 생기는 그런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서 여기 등에 보이는 이 파츠의 구멍에다가 이렇게 끼워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끼우면은 뭔가 좀 더 날카로워졌죠? 더 무서운 인상이 드는데 어깨 부분에 이 도색이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 파츠랑 여기 은색 창다리랑 또 색깔이 연결돼서 더 멋있는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진짜 이 치토는 이 어깨 파츠가 진짜 거의 8알은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도색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디자인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선 치토의 로봇 모드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하면서 되게 멋있게 볼 수 있는데 이 맥시멀 같은 경우는 비스트 모드가 메인이기 때문에 또 바로 비스트 모드를 변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트 모드로 가는 데는 총 24번의 스텝을 거치는데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무릎 정강이 부분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쭉 올려줍니다. 여기 이렇게 관절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쭉 빼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뒤로 와서 이 뒤꿈치는 그대로 딱 꺾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꺾어서 이렇게 전개해줍니다. 그다음에 발을 살짝 꺾고 뒤꿈치는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딱 접어서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그대로 뒤로 돌려주세요. 여기도 발을 뒤로 돌려줍니다. 다리는 그대로 내려주고 허벅지를 그대로 올려서 여기 안쪽에 보면 핀이 있는데 여기 구멍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여기도 꺾어서 여기 구멍에 여기 보이는 핀을 꽂아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대로 종아리 내려서 이렇게 딱 만들어주세요. 다음에 그대로 한 번 더 꺾어서 약간 역관절처럼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뒷다리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구조인데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꼬리는 위로 들어서 한 번 더 이렇게 꺾어줍니다. 이쪽이 아니라 여기 안쪽의 부분을 꺾어주면 이렇게 꼬리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딱 전개해주면 되고요. 좀 더 이렇게 내려보면 엉덩이 쪽에 이렇게 꽂는 축이 있고 여기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를 맞춰서 그대로 딱 꽂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뒷부분은 아주 깔끔하게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고요. 몸통, 이 등 부분을 그대로 들어서 빼줍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그대로 꺼내면 아주 거대한 치타의 얼굴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안에 들어있을 줄은 몰랐어요. 되게 큰 머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전개해주고 그대로 내리는데 여기는 또 맞춰서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앞부분의 상체를 빼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넣고 그대로 닫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치타 머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원래 로봇 모델 얼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대로 좀 더 빼줍니다. 딱 빼서 이렇게 직각으로 쭉 빼주세요. 그다음에 팔을 이렇게 들어서 여기 팔뚝 부분을 위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들어서 팔뚝을 이렇게 안쪽으로 위로 돌려주고 그대로 팔을 내립니다. 그다음에 발톱 부분이 내려가도록 이렇게 앞으로 오도록 이렇게 전개해주고 발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전개해줍니다. 머리를 한번 들고 이렇게 어깨를 안쪽으로 넣어주는데 넣을 때 여기 구멍이랑 여기랑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넣고 결합하고 여기도 꺾으면서 목덜미에 있는 이 파츠랑 팔뚝을 딱 결합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팔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쭉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치토의 비스트 모드인 치타가 완성이 됩니다. 우선 변형하는 과정은 굉장히 재밌었고요. 어렵지 않았는데 우선 에어레이저 때도 그렇고 여기 뒷다리가 이렇게 역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여기가 골다공증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덮어지면 꺾이면서 그대로 여기를 덮어서 뒷다리가 엄청 자연스럽게 뻗쳐 있고요. 허벅지도 로봇 모드 때보다 더 굵게 만들어져서 이 맹수 특유의 뒷다리를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대로 로봇 모드 때 앞꿈치가 뒤로 가고 뒤꿈치가 이렇게 앞으로 와서 발톱도 아주 잘 표현이 됐고요. 꼬리도 자연스럽게 덮어서 로봇 모드 때는 좀 이렇게 죽어있던 꼬리가 좀 생동감 있게 잘 살아나죠. 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분 나눠진 이런 몰드 때문에 아주 거칠거칠하게 또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또 이 등짐 같은 경우도 아까 로봇 모드 때는 이렇게 덮여 있어서 못 봤는데 등에도 이렇게 치타 특유의 이런 무늬가 딱 들어갔습니다. 여기 엉덩이 쪽에도 좀 들어갔으면 좀 더 깔끔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등짝 표현도 아주 잘 됐고요. 또 앞부분도 보면은 어깨가 이렇게 딱 접히면서 로봇 모드 때 묻혀있던 뒷면들이 이렇게 비스트 모드 때 드러나서 또 색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하나 버리는 파츠 없이 디테일하게 다 살릴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매력이고요. 그래서 뒷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관절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로 말고는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 접히는 이런 구조 때문에 더 뭔가 리얼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고 얼굴도 보면은 아주 잘 표현됐습니다. 이게 패키지에서 봤던 얼굴은 되게 빨간 눈동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패키지에서 봤던 얼굴에 비하면 귀도 작고 뭔가 곰 같은
느낌이라서 뭔가 좀 아쉽긴 합니다. 얼굴은 이렇게 가동이 360도로 돌아가고요. 입도 전개가 됩니다. 이빨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잘해주네요. 얼굴에도 아주 디테일한 이런 몰드가 잘 표현됐고 이마에도 이런 무늬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목덜미 부분도 이런 파츠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것도 나름 완벽하게 동물이 아니라 좀 기계적인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파츠라서 이런 것도 아주 마음에 들고, 우선 이렇게 좀 너무 좁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뭐 나름 가동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뭐 아쉬운 부분은 없고요. 또 남는 파츠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전개를 해줄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뭔가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무기를 꽂아둬도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스트 모드가 아주 마음에 들고요. 이것도 괜히 또 어거지로 변형하는 건 아닐까 했지만 확실히 로봇 모드하고도 차별점이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뒤에 리뷰할 범블비긴 한데 먼저 이렇게 들고 와보면 예고편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크기를 딱 보면은 또 예고편에서 봤던 그 스케일 그대로 딱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치토가 디럭스급이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 범블비랑 같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요만한 치토여도 나쁘지 않았겠다 싶지만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맹수 같은 치토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또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레이저 같은 경우는 제가 비스트 모드도 괜찮긴 했지만 로봇 모드가 더 좋았어요. 근데 이 치토는 로봇 모드보다 확실히 비스트 모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전시하고 싶은데 그래도 뭐 트랜스포머니까 로봇 모드로 두는 게 더 좋겠죠. 확실히 이번 맥시멀 같은 경우는 2개씩 구해서 하나는 비스트 모드, 하나는 로봇 모드로 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비스트 모드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서 좋았고 변형이 엄청 재밌었기 때문에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춘식이 바로 로봇 모드로 변형을 해보면 어깨 먼저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아까 맞췄던 파츠 그대로 빼주고 어깨는 이렇게 돌려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발톱 부분은 그대로 내리고 팔뚝은 반대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팔을 돌려서 위로 갔던 이 덮개는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전개해주고 손목은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이쪽도 팔 돌리고 덮개는 이렇게 안쪽으로 넣고 손목을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체 부분 들어서 등짐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목덜미 부분 그대로 좀 넣어서 파츠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밀어 넣어서 이렇게 빼주고 목 빼고 그 다음에 머리는 이렇게 접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접고 그대로 넣어주세요. 딱 맞추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맞춰 넣고 이렇게 하면 얼굴 완성되고요. 엉덩이 들어서 꼬리 들고 전개해준 다음에 먼저 다리를 종아리 부분 먼저 이렇게 빼고 정강이 부분 빼줍니다. 여기도 종아리 빼고 정강이 빼고 그 다음에 다리를 쭉 들고 이걸 반대로 쭉 돌려주세요. 여기도 반대로 쭉 돌리고 그대로 발목 꺾었던 거를 펼쳐서 이렇게 쭉 빼줍니다. 그 다음에 발목을 이렇게 빼고 뒤꿈치 펴주고 또 발목 피고 펴서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정강이는 다시 내려서 이번에는 발목에 있는 구멍이랑 여기 핀이랑 맞춰서 결합해주세요. 여기도 그대로 빼서 쭉 내리고 발목 결합하고 엉덩이 다시 내리고 꼬리는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보이죠? 춘식이 로봇 모드 완성되고요. 창은 그대로 다시 손에 꽂아주면 되는데 뭐 이렇게 등에 꽂아도 되고 뭐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저 치토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로봇 모드, 비스트 모드, 그 다음에 변형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를 잠깐 하면서도 느꼈지만 이번에 이거 치토를 리뷰하면서 제가 원작 버전에 하다못해 킹덤 버전의 치토나 에어레이저, 맥시멀 캐릭터들을 소장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저번에 소개한 에어레이저랑 이번 치토를 통해서 비스트 워즈 컨셉의 트랜스포머는 처음 만져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동물 버전이 그래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색함을 넘어서 좀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또 만져보니까 컨셉이 되게 재밌는 컨셉인데다가 아주 잘 나와서 오히려 거부감보다는 정말 만족감이 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영화 버전과 함께 원작 버전도 같이 소장해서 비교를 했으면 더 재밌게 리뷰를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게 실사화 버전이 좀 현실감 있게 만들어져서 물론 그거에 또 매력이 있었겠죠. 또 원작 버전은 너무 만화 버전이다 보니까 현실감이 없어서 좀 오히려
그거는 다른 느낌이긴 했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에어레이저보다 더 마음에 든 제품이었고요. 디럭스급으로 나오던 치토가 이렇게 보이저급으로 나오면서 뭐 프로포션에 있어서도 그렇고 분위기가 아주 좀 더 중후하고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이게 원작을 가지고 있는 영화가 나오면은 좀 원작의 느낌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또 이렇게 원작의 분위기는 가져가지만 또 확실히 실사와의 차별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번에 라이즈 오브 더 비스트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제품을 보고 나니까 영화가 정말 기대되는데 이 다음에 이어서 범블비랑 같이 또 볼 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범블비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